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조사하면 다 나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구독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실버 3.065님께서 R3와 리플의 어떤 상호 관계에 대해선 처음에는 약간 리플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하면서 2017년 초반에는 R3와 리플이 계속적인 어떤 법적 공방전이 있었으면서 협력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지나면서 2018년에 리플과 파트너 협력 관계를 원한다 복원하면서 R3는 그해 12월에 다음과 같이 XRP 코다 프로젝트 플랫폼의 분산 원장 기술을 표현하였다 라는 부분으로 있어서 지금은 결국에는 R3와 리플이 함께 가는 부분 한번 언급해 주신 거거든요. 리플과 R3가 경쟁 관계, 적대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유튜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고자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R3를 통해 XRP 이용되면서 스위프트와 함께 가는 부분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XRP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 코다 프로젝트 시연은 디지털 자산을 널리 수용하고 사용하면서 가치를 이전하는 그런 스위프트까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남겨주셔가지고 언급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오늘의 메인 포인트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새로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출시가 됐죠. 페드 나오고 그 전에 있었던 페드워치라든지 페드 와이어가 모든 게 다 페드 나우로 바뀌면서 24/7 실시간으로 365일 1년 내내 어떤 기다림이라든지 오차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연준이 새롭게 발간한 페드 나우 시스템이 리플과 연관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언급드린 이유는 오늘 저희가 파볼 나차 그리고 IFX 포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딩 하는 부분으로 상기시키는 부분으로 예열을 하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더 나아가서 역시나 잘 알고 계신 스위프트 2.0과 R3 코다, 리플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ISO 2002, 이 RMG 등록 관리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으면서 새로운 기관, 하나의 포럼들이 리플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RMG 그룹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나 들어있었고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CFTC 들어있으면서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든지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ECB도 들어있었고 EPC,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실까지 들어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자면 뉴로클리어, 오타가 좀 있네요. 뉴로클리어라든지 클리어스트림, 이런 DTCC, 유럽과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예탁 기관들 나오고 있고 스위프트와 리플렛까지 들어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나차와 IFX 포럼 도대체 넌 누구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제 썸네일이 조사하면 다 나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구독자 선생님께서 재밌게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나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방송을 확연히식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사하면 다 나와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위프트와 체인링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XRP를 체인링크 따위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CTO죠. 데이비드 슈워츠와 빵영,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폭소를 터트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댓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썸네일을 원래는 리플 커넥션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걸 한번 인용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썸네일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정말 참 따뜻한 마음씨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또 굉장히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3단봉 호신용품 가지고 다니라 말씀도 주시고 거리가 무섭다. 타임님 소중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이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은 감동과 가르침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비읍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일개의 투자자이지만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질문해 주시는 것들 저도 공부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덥죠. 무더운 여름인데 정말로 건강 유의하시고 제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타임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시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부의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건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강 항상 유의해 주시고 엑서사이즈 같이 병행합니다. 우리 운동해 주셔야 돼요. 운동해 주시고 항상 성공 투자를 위해 타임 레버리지 하시면서 늘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 좀 남기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RMG 그룹,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기관들이 있었고 다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차, NACHA 그리고 IFX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리플과 연관이 있었고 아치, ACH 금융서비스 무역 회사이면서 IFX는 또 Interactive Financial Exchange Forum으로서 이 양방향 금융 고안 포럼이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렛과 연관이 돼 있더라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큰 그림에 봐서 연준의 페드나우와 리플이 연관이 돼 있었고 스위프트 2.0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R3와 코다 프로젝트, 코다 플랫폼은 역시나 리플로 연결이 되면서 스위프트 2.0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 RMG 그룹으로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 말고 새로운 것 하나 한번 파면서 어떻게 또 리플과 연결이 돼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로클리어 오타 수정했고요. 지금부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페드나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나우 시스템에 있어서 피네스트라 영국 금융의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볼란테 테크놀로지랑 같이 가기 때문에 볼페이가 나온다.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미국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였고, 여기서 한 가지 더 ACI 월드와이드까지 볼란테 테크놀로지와 같은 성격을 띤 하나의 회사가 같이 가더라. 또 하나 플러스로 테메노스, 2019년 자료인 뱅가드 포럼에서 블랙록으로 이어가서 PNC뱅크를 통해 역시나 테메노스를 통해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죠. 뱅가드 포럼에서 이미 리플의 투자사로 연결이 됐었고, 스위스의 은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였죠. ECS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ECS핀 이따 또 나옵니다. 미국의 프로세스 최적화 회사죠. 소프트웨어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바로 ECS핀이 쓰였다. 이 모든 회사들, 이 5개 회사들이 이미 리플렛과 연관이 돼 있었고 ISO 2002가 페드나우에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24/7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지급 결제 시스템이 나왔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인 페드어치, 그냥 편의상 ACH라고 안 하고 아치라고 부르겠습니다. 페드어치와 페드와이어가 이제는 새롭게 페드나우로 새롭게 해서 출시가 됐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XRP에 대한 유망한 전망이 제공이 되겠죠. 왜? 이미 페드나우는 리플과 연관이 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탑재가 돼 있으니까요. 클라우드 결제 리더이자 리플 파트너인 볼란테 테크놀로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즉시 결제 서비스가 바로 이 페드나우인데 볼란테랑 같이 가더라. 근데 역시나 볼란테도 리플의 파트너였다. 볼란테뿐만 아니라 ACI 월드와이드, 테메노스, 최적화 회사 오늘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ECS 핀, 핀네스트라 모두 리플과 이미 손잡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 지지자들은 페드나우가 리플과 파트너 가 시스템에서 작업한 것처럼 XRP와 리플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한다. 왜? 페드나우에는 이미 리플과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회사들이 같이 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ISO 2002 메시지 그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리플이 거기에서 굉장히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더 보고 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볼란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리플의 클라이언트였다. 리플과 이미 손잡고 있었는데 얘가 또 페드나우랑 같이 가더라. 연준이 만든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 페드나우의 파일럿에 합류가 됐더라. 여기서 볼란테 같은 경우는 수많은 리플 고객 중 하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드릴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 Faster Payment Council의 또 회원이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리플의 협력사이고 연준의 페드나우 시스템에 같이 가면서 또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와 회원 관계였구나 라는 부분의 퍼즐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 국경 간 결제 혁신을 위한 미국의 Faster Payment Council 신속결제위원회와 청산소 클리어링 하우스의 지원을 획득했다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키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 Faster Payment Council 여기 나오고 있죠.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한 리플의 XRP를 인정했습니다. 리플의 XRP는 국내 화폐 간의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ODL 시스템이 떠올라야죠. 거래 속도를 향상시킨다. 트랜잭션이 3초에서 4초면 끝나버린다 말씀을 드렸고, US의 클리어링 하우스, 이게 바로 청산소인데 이 클리어링 하우스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플을 국경 간 지불 문제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미 인용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역시나 페드나우의 출시에 리플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에 이렇게 미국의 클리어링 하우스 프레젠테이션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언급이 되면서 국경 간 결제 문제 해결로 인용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 이제 다시 상기가 좀 되셨죠? 그럼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다시 갑니다. ISO 2002 RMG 그룹에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제가 체크해 놓은 나차 NACHA, 제가 그냥 편의상 나차라고 부를게요. IFX 포럼에 집중을 해서 갑니다.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는 들어있는 부분 잊지 않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차에 대해서 파보도록 할게요. 나차 나오고 있고 요렇게럼 생겼네요. 비영리 목적의 하나의 금융 서비스 무역 협회구나 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알고 가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National Automatic 클리어링 하우스 어소시에이션, 여기서 또 클리어링 하우스가 언급이 돼요. 원래는 이렇게 National Automatic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었던 이 나차는 미국에서 돈과 데이터의 전자 이동을 위해서 중추인 ACH 네트워크, 이 페드워치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 ACH 네트워크의 개발,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결제 산업을 위한 협회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링 하우스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라는 부분으로 알아주시고, 이 아치 네트워크는 직접 소비자 그리고 기업, 정부 지불을 위한 네트워크 역할을 하면서 매년 이렇게 자동 입금이라든지 직접 지불과 같은 그런 수십억의 지불을 용이하게 했다. 이 아치 네트워크는 위험 관리를 안내하는 일련의 규칙인 나차 운영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옛날부터 페드워치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링 하우스, 이 나차랑 연관이 됐고, 이 나차 안에 있는 하나의 규칙과 규율을 따라간 시스템이 바로 페드 아치구나 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ACH 네트워크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에서 ACH 네트워크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지급 결제 방식이었어요. 전자 지급 이체를 위한 국가 자동 교환소 아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와 기업, 연방, 그리고 주, 그리고 지방 정부를 위한 하나의 금융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이 페드워치라든지 페드와이어, 이게 끝나고 페드나우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나왔구나.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페드와이어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페드와이어입니다.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총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역시나 페드워치와 페드와이어가 끝나고 페드나우로 하나의 통합돼서 나오게 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시스템이었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공개 회사인 더 클리어링 하우스 또 나옵니다. 페이먼트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이 칩스 클리어링 하우스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과 함께 이 페드와이어는 대규모 또는 시간이 중요한 국내 결제를 위한 미국의 주요 네트워크였어요. 보건력을 높게 설계되었다. 2012년에 이 칩스는 하나 이런 보호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유틸리티를 지정했고, 이 페드와이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성장하면서 199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송금 건수와 총 거래 달러 가치가 각각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방식이었구나. 보니까 1900년대 초에 은행 간 결제는 종종 현금이나 금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1915년까지는 연준에서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대요. 과거부터 이런 모스부호를 사용하면서 미국 재무부와 연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페드워치와 페드와이어는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페드나우가 나왔구나. 이 부분 큰 그림으로 봐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나차는 클리어링 하우스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런 페드 워치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운영 규칙을 만든 하나의 비영리 조직 금융 서비스 무역 협회구나 라는 부분 알고 가주시고 나차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치 네트워크 미국 은행 그리고 신용조합 계좌에 도달하는 지불 시스템에 대해서 이동하여 송금 그리고 수취 당사자에게 모두 자금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줬었다. 과거 시스템이었다. 이 아치 지불은 같은 영업일에 몇 시간 안에 처리되거나 다음날 또는 영업일 기준 2일 이후에 처리가 될 수 있다. 과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쿨타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나온 페드 나우는 어때요? 24/7 365일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 시스템이었던 페드워치는 나차의 영향이 받아 있고 지금은 아치와 와이어 이를 넘어서 페드 나우가 출시가 된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차는 하나의 무역과 은행 시스템 회사구나 라는 부분 페드 아치와 연결이 돼 있었구나 라는 부분 알고 가주시고 IFX 다시 갑니다. IFX는 무엇이냐? The Interactive Financial Exchange Forum이라고 하면서 1997년에 생겨났고 이 메시징 표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서비스, 금융 서비스 포럼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양방향 금융 교환 포럼이더라. 하나의 포럼인데 인터랙티브 파이낸셜 익스체인지 포럼으로서 이 멤버십은 금융기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구성되면서 이 개방형 산업 중심 표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모임이었다. 나차와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차 공식 홈페이지에도 IFX 표준이 나오면서 이 표준은 컨텐츠가 풍부하고 잘 설계된 비즈니스 메시지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수십 년간 경험을 가진 금융업계 그리고 기술 리더가 구축을 했다. 이 전문가들은 연관성이 있고 유용한 비즈니스 데이터 개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 사례를 공들여 정의와 모델링 그리고 통합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드워치와 페드와이어가 나왔었겠죠. 그 결과 데이터 정의가 세심하게 정의된 공통 개체 모델과 최고의 디자인 원칙을 통합하는 일관된 프레임워크가 탄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IFX 표준 이 부분에 있어서 포럼이 있었고 또 나차 비영리 재단의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 페드워치와 페드와이어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작용했었구나. 나차 현대 파트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거 보이겠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최적화 회사죠. ECS 핀이 나오더라. 역시나 지금도 페드 나우에는 이 ECS 핀이 최적화 회사로 들어가 있는데 과거부터 ECS 핀과 연주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었구나 미루어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리플랩스는 나차와 결제 혁신 연합에 합류했다. 리플랩스는 나차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에 가입했습니다. 나차는 아치, ACH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산업무역 조직 역할을 했었다. 조직과의 연관성은 바람에 피울 것이 없고 2013년에는 약 220억 건의 아치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는 38조에 이르른다 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페드워치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나차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구나. 하나 더 갈게요. 리플, 나차, 지불 혁신연합에 합류했다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산업 표준을 개발하고 감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나차 그리고 스위프트와 같은 조직은 기중한 통찰력과 경험을 제공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지불 기술 그리고 표준을 안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부터 이 나차와 스위프트는 같이 갔는데 이제는 이 스위프트가 R3 이런 코다 프로젝트 그런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리플 네트워크랑 같이 가면서 이미 나차와 리플도 하나의 혁신의 연합에 합류가 됐었구나. 이래서 같이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차와 IFX 포럼이 역시나 리플과 연관이 돼 있었구나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리플랩스 주류 나차 금융산업연합에 합류했다 하면서 같은 내용이죠. 언제 합류했나요? 2014년에 합류가 이미 했더라. 리플랩스는 아치,
네트워크를 감독하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말씀드렸고 나차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더라라는 부분 알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나차의 뿌리로 보여지는 이 청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었죠. 청산소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클리어링 하우스입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역시나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불 또는 증권 파생상품 거래에 이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형성된 하나의 금융기관이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 보면 클리어링 하우스는 1853년에 설립됐고 가장 큰 산업은행이 소유한 은행 협회 그리고 결제 회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차가 파생돼서 나갔고 페드워치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영리 협회 금융 서비스 회사이자 무역 협회였구나 라는 부분으로 알고 가주시면 되고 하나 더 가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ACH 이 아치 소개하면서 아치는 배치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전자거래를 제공한다. 이 클리어링 하우스의 아치 운영 서비스는 EPN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상업용 아치 볼륨의 절반을 처리했다. 과거부터 굉장히 혁신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 쓰였다. 지급 결제 방식으로 페드 아치가 쓰였는데 지금은 페드 와이어로 가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뭐라고요? 페드 나우가 장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과 굉장히 연관성이 농후하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클리어링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너무나 영향력 있는 금권이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가 기득권 최종판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런 은행이 다 들어있더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BMO, B&I 멜론은행, 시티뱅크, 산탄데르, HSBC, PNC뱅크, 웰스파고, US뱅크, 도이치뱅크,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JP모건, 시티즌뱅크, 트루이스트, 키뱅크 등등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클리어링 하우스구나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나차와 IFX 포럼은 역시나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고 클리어링 하우스의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셔 주시고 방금 봤던 은행들 모르는 은행들도 많으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저는 이미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 참고해서 그냥 많은 금권 세력들이 들어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XRP 가격은 너무나 낮게 포진이 되어 있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아가기 아주 좋은 스탠스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너무나 또 리플에 대한 펀더먼털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지금 이런 시기를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모두가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